대부분 특별한 도구 없이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습관화를 시키셔서 기초 대사량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인제한의원의 이지승 원장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고 체중 감량도 더 쉬워지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대사량을 잘 올려서 유지해주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스레드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를 살펴보다 보니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사량을 올려주기 위해 유산소 운동만 죽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대사량을 올려주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5가지 방법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가만히 있어도 소비가 되는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하루에 우리 몸이 총 소비하는 에너지, 즉 칼로리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고 알고 계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20세에서 60세까지는 기초 대사량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대사량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 대사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근육량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소비도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몬의 상태인데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TEF라고 해서 Thermal Effect of Food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음식의 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열 생성 효과가 높습니다. 이와 같이 근육량이라든지 개인별 호르몬의 상태라든지 식이 습관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좌우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초 대사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방법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력 운동하기인데요.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 1kg은 하루 평균 1300kcal를 추가로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폭 효과라고 해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후에 쉴 때에도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강도의 근력 운동 후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대사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체에는 체내에서 큰 근육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특히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근육과 같이 큰 하체 근육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단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운동으로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그리고 풀업과 같이 하체나 등 근육과 같이 큰 근육 중심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와 같은 운동들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규칙적으로 반복을 하시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인데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소화될 때 다른 영양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기초 대사량이 약 5%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늘릴 때는 반드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1.6g에서 2g까지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EAT라고 해서 비운동성 활동 열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기초 대사량은 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NEAT는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 움직임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같은 사무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앉아서가 아닌 서서 일을 한다거나 버스 정류장 한두 정거장은 걸어 다니는 습관이 배어 있는 분들은 하루 평균 200에서 400kcal까지 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는 것인데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줄여주게 되고 식욕을 유발하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음식 섭취 욕구는 늘어나게 만듭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해지게 되면 신진대사 자체도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수면이 부족하면 같은 다이어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찬물 샤워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갈색 지방은 열을 내면서 칼로리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찬물 샤워라든지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갈색 지방의 대사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찬물 샤워를 매일 주기적으로 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대조 그룹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찬물에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샤워 끝에 30초에서 1분 정도 가볍게 냉수 마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특별한 도구 없이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되고 같은 운동을 해도 에너지를 태우는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요요 현상에 걱정이 없이 건강하게 체중 유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서 습관화를 시키셔서 기초 대사량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